만들 양경이라고 합니다. 운동의 조절을 하는 이제 뇌에서 조절을 하는데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운동 조절에 서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운동, 그리고 단계, 기능 이렇게 나눠서 세 단계로 보실 때요. 이제 각각 상, 중, 하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눕니다. 먼저 가장 상위에 있는 단계는 신피질의 연합 영역. 기저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운동피지와 소원액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아래 단계는 척수와 내관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기능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한 번씩 보면, 가장 상위 단계에서는 전략, 그 다음 단계에서 전수, 그 다음 실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각각을 설명해 주면, 먼저 이 전략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장 적절히 달성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술이라는 것은 전략을 이제 정확하고 매끄럽게 수행하기 위한 그런 근육의 수축이 시공간적으로 어떤 순서를 가지고 그런 패턴을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행은 그것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만들어내는 운동, 이제 그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야구에서 이제 타자에게 공을 던지려고 하는 투수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공을 던지게 될 텐데요. 먼저 전략, 그 타자가 헛스윙을 하게 하는 게 목적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는데, 이 전략은 과거 경험으로부터 보게 됩니다. 예전에 내가 직구를 던졌는데 이 타자가 홈런을 쳤다. 이제 그런 과거 경험으로부터 이번 내가 커브를 던져야지. 이제 그런 전략을 세우게 되고요. 그럼 그 다음으로 전술은, 그 전술로서 만약에 커브를 던진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것을 잘 던지게 되는가라는 운동 시공 근육 수축이 순서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실행하게 되는 그런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운동 조절에 관한 기저액과 손의 회로를 각각 보시게 될 텐데요. 그 전에 먼저 두 번째로 하행 척수로에 대해서 간단히 그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발표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척수 단면에 대해서 간단히 그려보고 계율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척수 단면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방만 이쪽에, 이건 이제 우측이겠죠. 우측에서 바깥쪽인데, 바깥쪽에 이제 먼저 피질 척수가 있고요. 그 밑으로
이제 이것들을 외측 경로라고 하죠. 외측 경로는 베네피질에 의해서 조절을 받는데요. 조절을 받고 먼 쪽, 멀리 있는 근육의 수위 운동에 관여를 합니다. 우리 밑에 있는 이쪽으로 연수망상 척수로, 연수 근육 척수로 넣어줬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교내 망상 척수로,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전정 척수로가 있고요. 여기에 심해 척수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그러니까 이쪽이 복측이고 이쪽이 배측이니까 앞에 복측과 그리고 안쪽 내측 해가지고 이쪽을 복내측 경로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뇌관에 의해서 조절을 받고요. 자세, 보행 조절에 관한 관여를, 기능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기호를 나타내면요. 맨 위에 베네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네피질로부터 척수로 내려오는 일직선으로 내려오는 쭉 내려오는 이것을 피질 척수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이거는 적핵 척수로, 이제 그림이랑 같은 이제 건데요. 개요로 간단하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외측 경로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으로도 하나는 망상 척수로 머리 있고, 하나는 상부와 전정, 지나는 전정 척수로 되겠죠. 그랬을 때 이쪽은 복내측, 네, 척수와 그러면 여기 내용은 여기를 안 적었는데요. 먼저 이쪽은 전전두엽, 운동피질, 이쪽은 감각피질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하행 척수로에 대한 간단한 기호와 그 단면도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기저에게 의한 운동 회로를 보여드릴 텐데요. 운동 피질 이제 나타나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소매가 이렇게 있고, 뇌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중심고랑 있고, 그 오른쪽에 감각, 1차 감각내고 영역 혹은 S1. 그리고 이제 왼쪽에는
전기차 운송 능력 혹은 M1 능력이 있죠. 여기 이쪽으로 이쪽 하나는 STM 보조 운송 영역과 그리고 PMA 전 운송 영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M1 영역은 4구역이라고도 하고요. PMA와 SMA를 합쳐서 6영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전전지역이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 간단한 계획에서 나타냈던 여기 다시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운동 피지를 둘로 나눠서 6영역과 4영역을 표시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 여기 교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 교류를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요. 네. 그러면 이제 기저에게 관한 회로를 여기다가 겹쳐서 그려보겠습니다. 피질로부터 전체 피질이 기저에 기능이 들어오면 VL, 시상의 VL, 그 중에서도 VLO 라고 하는 영역에 들어오게 되고 이것이 다시 순서를 여기가 6영역인데 예, 6영역으로 가서 이렇게 루프를 그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다시 써보면 피질로부터 선조체 그리고 여기 가운데로 VLO S 예, 이렇게 회로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기저액에 대해서 이제 잠깐 써보고 가면요. 기저액 저희도 한번 했었지만 기저액이 네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죠. 이제 렌즈액으로 포함하면요. 이 렌즈액이 주가객과 창백액으로 나누며 보습하는 겁니다. 이거 전에 했던 건데 미사액과 조가객을 선조체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 선조체는 피질에서 들어오는 입력이 기저액으로 들어올 때 기저에 들어올 때 과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창백액은 시상으로 출력이 나갈 때 여기에서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것을 회로로서 그림 나타내면요. 전제압이 있고요. 이쪽이 SMA
예. 그래서 전두엽으로부터 조각에게 승분성 연결이 있고요. 조각의 비핵은 창백핵에 억제성 연결이 있고, 창백핵은 VL에 억제성 연결이 있습니다. VL도 SL에게 승분성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이제 이렇게 평상시에는 창백핵이 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VL을. 그렇기 때문에 이 전두엽 PL로부터 활성화가 내려오면 조각액이 창백핵 뉴런을 억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VL이 활성화되면서 SML을 활성화시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게 기저핵 회로를 그려봤고요. 그래서 이 기저핵 회로가 하는 것을 의미를 써보면요. 의도된 운동의 선택과 개시라는 겁니다. 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손해 회로를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겹쳐다 그리면 매너와 손해, 마찬가지로 이렇게 피질로부터 교내 손해에 입력이 되면 여기에서 또 VL, 이번엔 VLC에 입력이 들어와서 4 영역이 어디죠? M1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회로를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피질로부터 이제 손해회로가 하는 것의 의미를 이제 써보면요. 자신이 어떤 의도를 가집니다. 의도를 가지고서 뭔가 예측을 하는데요. 의도와 결과를 비교하고 거기서부터 오는 이제 피드백을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또 예를 들어서 그 야구에서 투수가 공을 던질 때 그 공을 던지는 거는 빠른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 빠른 운동은 대목입니까? 피드백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빠르기 때문에 그것은 던질 때 이미 그것을 예측을 하고 공이 그러니까 어떻게 나간다는 것을 예측을 하고 그걸 던지기 때문에 그것은 그 과거 경험에 의해 의존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으로부터 만약에 실패를 했다 그럼 그것으로부터 다음에 어떻게 던져야지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다음 운동에 그것이 반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손해회로가 가지는 의미는 이렇게 다음과 같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쪽에 짧게 조금 보충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거를 조금 구별하신 거예요. 이렇게 보안운동, supplementary motor area하고 프리프론탈 코텍스, 이걸 항상 들어갑니다. 요거하고 그 다음에 안에 이제 배사장관리와 대뇌기색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세 개 연결하면 주로 내부에서 제너레이션된 운동을 많이 간답니다. 그 다음에 손해하고 이 프리모터하고 이 부정력 이렇게 동작을 하면 주로 외부에서 야옹이 나온다든지 창을 피한다든지 외부에서 오는 운동에 대한 반응을 보일 때, 그래서 운동이 내부 생성된 운동이 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운동이 있고,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운동은 신속하게 동작을 해줘야 되는데 부정력은 이제 공간지각하고 관계 있잖아요. 부정력하고 운동, 손해하고 그렇게 해서 외부 운동, 외부 자극, 유발,
운동이 되고, 그 다음에 전두엽하고 보완운동 영역하고 대기제 해갖고는 그 내부 생성운동. 내부 생성운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언어잖아요. 말하는 전적으로 내가 내부로 생성해야 하는 발음이잖아요. 그래서 언어 중추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SMA 되게 중요합니다. 잔여문에 있는 SMA 보완운동 영역을 그쪽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예 언어를 제대로 안 쓰는 언어조차 안 생겨요. 그것과 대부분 운동도 언어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전화를 많이 넣습니다. 내부전도. 그 다음에 참 이거가 중요한데 이게 있을 때 지금 여기 했던 뻘른 걸로 이게 1차 운동영역 있고 1차 체감각 있고 이쪽에 보완운동력 있고 전운동력 있고 브리프런트 합시다. 그러니까 저 누구야 초기에 그 러시아 루리아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쪽 전체를 운동으로 봤어요. 뒤쪽은 감각이고 이쪽 운동을 봤고.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이쪽 영역들은 다 연합 운동 영역입니다. 연합 영역, 운동의 연합 영역. 그 다음에 이쪽에 부정연합 영역, 척도연합 영역인데 이쪽에 조금 더 세분을 말씀드리면 척도엽은 상척도엽, 중척도엽, 하척도엽 이렇게 나누는데 상척도엽은 뭘 하느냐 하면 주로 하는 게 청각의 제인입니다. 레크나이즈 소리를 제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척도엽은 시각의 제인 하고 관계 있습니다. 이 제인이란 말이 레크나이즈 하면 우리 소리가 들어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 외국어를 배울 때 단어를 들어보면 의미는 몰라도 내가 익숙한 소리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그게 바로 소리의 제인입니다. 시각의 제인.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연합 영역은 이제 감각들을 다 연합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이런 겁니다. 이 아가 전전두엽 왜 진하게 왔는가? 그걸 뭐냐면 여기서 의도되는 운동 뭐 이런 것들은 이게 대부분 다 정해져 있어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1차 영역들은 유전자에서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 뒤에 갖다 붙는 연합 영역들은 사람마다 양상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학습의 결과에 따라 다 달라져요. 네, 달라지는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간 게 전두엽으로 오시는 거예요. 전두엽이 왜 이렇게 하면 인간에 이르러서 들어온 운동의 선택이 풋하게 정해지지 않은 운동의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개나 고양이랑 생각해 보세요. 운동의 선택이 먹이를 딱 하는 거, 뭐 이런 거 바뀌었잖아.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게 애매함이 없다는 거죠. 동물한테 애매함이라는 게 있어요. 짓으면 짓고 뭐 이런 거지.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문화를 이루어 살면서 인간들이 집단생활,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선택해야 될 운동의 개수가 많아진 거예요. 많아지고 더 중요한 건 그러니까 가장 최적의 선택, 명확하지 않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명확하지 않는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딱 따랐어요. 명확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선택. 명확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선택. 필요합니다. 정답이 지나야 됩니다. 그럼 정조협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인간이 마주치는 문제는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복잡해지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은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동물 진화에서 인간이 처해있는 중요한 그런 진화적인 관점은 뭐냐 하면 명확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쨌든 운동을 선택해야 되는 압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두엽이 내 얘기로는 상황에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전두엽이 하는 일은 상황을 명확히 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바로 모든 집단의 지도자가 하는 일입니다. 사실은. 먼저 상황에 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답이 없는데 먼저 누가 문제를 디파인 해버리는 거예요. 지도자 하는 일은 뭐 종이도 있으면 지도자가 필요 없어요. 지도자 바로 그냥 습관적 반응을 하면 되는데 정성처럼 그러면 우리가 운동을 선택할 경우의 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나 하면 돼요. 그걸 뭐냐면 척추 중심에 습관 반응만 해주면 돼요. 이때까지도 보세요. 선택 이렇게 그냥 딱 해주면 돼요. 근데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정답이 없는 상황이 점점 많아져 버린 거예요. 그럼 뭐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동물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택하자면 운동을 못해요. 선택이라는 건 근본적입니다. 운동의 선택. 핵심인 거예요. 운동을 선택해줘야 되는데 내가 뭐 화를 낼 건지 미소 지어야 될 건지 뭔가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상황이 애매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집단적으로 했을 때 전주에 하는 게 뭐냐면 애매한 상황에서 데피니션을 내줘 버리는 거예요.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맞은 틀리다 문제가 아니고 결정을 해서 문제가 하나도 딱 벌어지기 때문에 운동을 선택을 간편화시키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집단에서 지도자 하는 일이 뭐냐면요. 상황은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애매한 상황을 명료화시키는 거예요. 상황의 명료화입니다. 아까 같은 이야기인데 사실은 보세요. 지금 통섭이란 말 나왔잖아요. 통섭이라든지 융합이란 말이 나오기 전에는 상황이 있긴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 비슷하게 가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누가 통섭이라는 용어를 딱 만들어주니까 이제 상황이 명료해져 버렸잖아요. 애매하는 것들이 그 통섭에 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무슨 말이죠? 그게 이제 그게 바로 우리 이 전투에 가는 고등기능이 뭐냐면 개념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할 때 뭐냐면 그 게임 쓰면 안 돼요. 궁극적 게임은 개념의 게임이야. 그래서 박자서에서 제가 만들어내는 거 잘 보세요. 저는 그래서 새로운 개념들을 만드는 거예요. 해외 학습 탐사, 그 속에 해외 학습 핵심 개념이 뭐냐. 아까 내 개념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뭐 시공의 사유, 기본의 추적, 패턴을 가지고 새로운 개념, 새로운 학습의 개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인간이 하는 가장 고등한 기능이 그겁니다. 그걸 놓쳐버리고 나면요. 끝없이 그냥 그거 보니까 R밖에 안 돼요. 궁극적으로 개념의 싸움입니다. 개념적 전전주의의 싸움입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개념이 명확해지고 그 개념이 일어나는 상황을 대표적으로 잘 담을 수 있는 개념을 만들어내는 집단이 결국은 효율 높은 운동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효율 높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핵심, 다시 한번, 이거 엄청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전주의가 사실 기억을 한다기보다는 뭐냐면 기억은 주로 이 감각연합 영역이 다 들어있어요. 감각연합 영역에 들어오는 걸 풀러오는 거예요. 풀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 뭐냐면 전전주의를 문제 있는 사람한테 뭐 이야기를 하면 작가성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 동일한 질문을 하면 매번 다른 답변을 이야기해요. 놀랍잖아요. 우리 정상인 같으면 동일한 질문을 하면 그 상황에 맞게끔 이야기를 정해진 이야기 하거든요. 한번 정해진 그 다음 동일한 질문은 동일한 답변을 할 거라고요. 근데 매 순간 이 자가증 환자들이 매 순간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말은 뭐냐면요. 기억을 불러오긴 오되 이쪽 사례탑에서 상황에 맞지 않게끔 이쪽이 시원하게 동작을 하니까 매번 랜덤하게 연결해버리는 거예요. 매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시죠? 그래서 이 전전주의이 인간에서 진화한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인데 상황을 명료화해 주는 거예요. 상황이 명료하지 않을 때는 동물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황이 명료해지면 선택할 운동이 명료하게 결정이 되는 거죠. 네. 그게 정답이다 아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많은 데서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어떤 집단의 지도자는 뭐냐면 결정을 하는 사람. 왜 그 중에 상황을 명료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체 집단의 운동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자, 다음 거.